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거죠. 7월 달 건 8월 달에 발표.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8월 10일 8시 30분인데요.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이것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바뀔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non-farm payroll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528 여기 보이시죠? 예상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5만이었는데 52만 8천 개, 2배가 넘게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 약간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좋다. 이건 뭘 의미하죠?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제롬 파월이 늘 말하는 게 리세션 아니다 이거. GDP가 이렇게 낮게 나왔어도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고용 수치가 이렇게나 좋게 나왔죠. 제롬 파월이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52만 8천 개.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금리 올릴 수 있겠다.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여지는 이 수치보다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52만 8천 개는 파타임 일자리가 많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고용 시장이 실업률이 예전보다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업률이란 게 찾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몇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느냐. 예전에는 100명이 찾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것도 꽤 까다로워요. 막 서류를 막 작성을 하고 매주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인터뷰를 어디랑 했고 몇 시에 누구랑 만났고, 그리고 그걸 이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이런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하다가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실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배제가 되고,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작성해서 보내는 사람들, 그 중에서 실업률이 얼마다 이걸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롬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보여지는 수치로는 이렇게까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자료를 보자면 이 밑에 보면 2.75라는 건 0.5% 올릴 거다. 이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지난 주만 해도 93%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고용 수치가 금요일에 발표됐죠. 그거 보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고용 수치가 좋아. 그럼 뭐 0.75 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4%가 0.75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고 이제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따라서 이게 바뀔 겁니다. 이게 바뀐다는 건 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C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9.1%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9.1%라는 건 6월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6월 달에 이만큼이나 높았다. 그런데 7월 달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가 8.7%. 그러니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러면 또 시장이 패닉을 하겠죠. 이거 역시 또 인플레이션 안 잡히나 보다 하면서 실망감에 안 좋게 코인이 또 팍 이렇게 나쁘게 반응을 할 수 있겠고,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아니면 비슷하게만 나와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걸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잡혀서 고점 찍고 꺾이나 보다 이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트루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9.63%. 이건 전년 대비입니다. 실시간으로 작년 이 시간보다 9.63%가 물가가 높습니다. 이 수치는 CPI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생활 속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체인링크를 통해서 여러 업체들, 기업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 단체들 여기서 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낸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PI보다는 이게 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수치로 보자면 여기가 6월인데 6월에 최고점 찍었을 때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1% 올라간 게 6월 19일 이 정도 되고 18일 그리고는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7월에 들어서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9%대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보자면 6월 인플레이션보다는 7월 달이 훨씬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끔씩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확연하게 보이죠. 떨어지는 게. 그래서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름값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갤론당 가격입니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인데 6월 13일입니다. 갤론당 5달러 10센트. 그런데 지금 현재 4달러 30센트입니다.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이 기름값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많이 꺾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23,801달러. 지금 시간이 8월 9일 점심때쯤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2주 연속 주봉으로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이제는 좀 안도 랠리를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은 있는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준비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CPI 이 수치만 좀 좋게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르는 이 이유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상승이다. 안도 랠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쉬지 않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쉬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은 있어야 하니까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 하락 추세까지 뚫고 빡 올라가려면 뭔가 좀 더 무게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리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 뭐 이런 지금 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면서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좀 명확성이 생기고 이러한 조건들이 연쇄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상승을.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대로라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반등하는 거라면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소식을 전합니다. 이더리움을 하드 포크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더리움 머지를 통해서. 그런데 야야야 우리 작업증명 그대로 남아있자. 작업증명에 지분증명 가지 말고 새로 코인 만들고 새로 블록체인을 여기서 하드포크를 딱 해서 이사 나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코인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 ETHW 이더리움 작업증명 코인 이걸 아직 하드포크도 안 했는데 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탈릭이 이거 돈 끌어 모아서 한탕 해먹으려는 이거 얄팍한 수작이다. 이거 스캠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지금 이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해서 또 하나 만들어서 이사 안 가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 이거 목적이 뭐죠 이거? 아무 쓰잘데없는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단지 이 채굴을 위한 지금의 채굴자들 못 가게 포섭해서 이걸로 뭐 하나 만들어서 한탕 해먹으려는 그냥 낡은 수법인
끝이 보이는 그런 이거 좀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거를 보시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이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거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거 하드포크 되면 도네이션 하겠다. 그리고 막 이거 막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데 휘말리지 마시고 이거 별로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해서 채굴자들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는 게 낫죠. 의미가 없는 그런 체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체인링크가 병합 후에 POS 지분 증명을 위해서 이더리움 POW 이거 버린다, 포크를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체인링크도 이딴 거 아까 말한 그런 뭐 하드포크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지분 증명 여기에 쫓아간다, 대세에 맞춰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작업 증명 이더리움 하드포크 절대 휘둘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상업용 부동산에 적합한 6가지 이유, 딜로이트가 말합니다. 딜로이트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큰 회계 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빅4 중에 하나. 이 연구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임대 및 판매 프로세스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서류를 막 준비해서 내면 이 건물주가 또 그걸 다 훑어봐야 됩니다. 보통 중간에 이걸 대신해주는 브로커가 있는데 이걸 다 검토하고 이 사람이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은행에 잔고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좋은 테넌트가 들어오면 건물 자체의 이 가치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뻥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있다 그러고 식당 경험이 10년 있어요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뭐 엉터리로 써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제대로 다 이 사람이 갖춘 건지, 이 사람이 거래하던 회사들한테 돈은 꼬박꼬박 잘 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작업도 너무나도 많고 뻥을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조작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입주하는 사람도 이 건물주가 괜찮은 좋은 건물주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차렸는데 식당 잘 해가지고 막 대박 쳤는데 이 리스 기간이 끝나면 이 건물주가 야 너 나가, 리스 기간 끝났으니까 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이런 내역들이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돼 있다면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배제시킬 수 있는 거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신용 좋네, 그리고 경험 있네, 바로 검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에스크로에 들어가면 또 이거 시간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에스크로에서 이 사람이 또 어디 빚진 거 없나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고, 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또 필요 없는 중간 단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배제시킬 수가 있죠. 스마트 컨트랙 하나면 바로 탁탁탁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주는 블록체인,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한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좋은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